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아침이 상쾌합니다. 늘 그랬듯이 이번 주까지는 오디도 따먹을 수 있고 또 이 뻗지도 따먹을 수 있고 아주 맛이 쫙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조금 지나면 앵두가 있겠지. 앵두 꽃 필 때 어디에 앵두나무가 많은 그런 곳을 제가 기억에 지도를 그려놨으니까 이제 고기를 몰래 가서 앵두를 좀 따먹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또 이 침 생기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쩌다가 이 중풍 이 맞은 사람들, 우리 뭐 보통 사람 말로 중풍 맞은 사람들 그 병실을 한번 제가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또 자전거 타다 보면 작년도까지도 안 보이던 사람들이 또 눈에 띕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가장 문제점이 나는 아닐 것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뇌자가 붙은 거, 뇌혈관 질환은 그냥 지나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그래요. 뇌자가 붙은 질환, 뇌졸중, 뇌경색, 그 다음에 뇌출혈, 뇌동맥류 전부 다 뇌자가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발생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남아요.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튼튼한 두개골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하고는 전혀 다른 곳이. 우선 뇌경색, 뇌졸중은 너무 많기 때문에 뇌경색 전조 증상, 중풍도 비슷하죠. 얼굴 팔다리 한쪽이 마비되고 힘이 없이 툭툭 떠져요. 이렇게 하면 툭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말을 좀 더듬어요. 그리고 상대방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고 갑자기 깜깜해집니다. 또 초점이 안 맞아요. 어지럼증, 불안, 심리적으로 불안해. 또 이 걷지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심한 두통, 설사, 구토하는 사람도 있어. 두통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최소 4시간 이내에 뭔가가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뇌세포가 망가져요. 뇌에 문제가 생기면 1분에 200만 개씩 세포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뇌출혈 전조 증상이에요. 이건 아주 극심한 두통이 와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그 다음에 이것 역시 구토와 메스꺼움. 어디 넘어져도 구토가 나고 미식미식하면 그건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 없어요. 그냥 팍 쓰러집니다. 그 다음에 발작도 일어나고 마비, 그 다음에 이게 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보행장애와 언어장애. 말을 잘 못해요. 이게 뇌출혈 전조 증상이에요. 갑자기 딱 바로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뇌동맥류 전조 증상. 이건 머릿속 시한폭탄이에요. 요 뇌동맥류 요거만 무서운 게 아니고 이 복부 동맥류도 터져서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서 내가 볼 때는 70%는 그냥 사망합니다. 이것도 갑작스러운 두통이 생기고 구토와 메스꺼움, 목이나 눈 뒤에 통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뭔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야장애, 안면마비, 발작, 의식저하, 다 똑같아요. 요것도 보행장애, 언어장애가 생겨. 어쨌든 이 뇌경색, 뇌졸중, 뇌출혈, 뇌동맥류 전부 다 공통적인 게 뭔가 한쪽이 힘이 없고 말을 이해하기 힘들고 걸어다니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 이게. 고혈압, 뇌동맥류, 당뇨병, 고지혈증,
간, 신장질환, 흡연, 과도한 음주, 만성 스트레스 이런 게 원인이라 이게. 그럼 평상시에 고혈압, 당뇨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약 먹었다고 뭐 이 정도 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다가 이런 배락을 맞는다 이 말이야. 여기 뇌자, 뇌경색, 뇌졸중, 뇌출혈, 뇌동맥류 공통적인 게 뇌에 관련된 거. 이 머릿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공교롭게도 이 여기 의식조와 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여기 머릿속에 있는 거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요, 특징이. 그러면 이 모세혈관 내에 찌꺼기, 혈전이 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피가 끈적끈적하다는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뇌출혈 막혀서 터진 거 아니에요. 공통적인 게 피에 관련된 거예요. 그럼 피를 맑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피를 맑게 할 때 약이나 뭐지 지금 우리 입맛에 좋은 거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우리 몸의 혈관이 12만 9천 킬로라며. 그걸 언제 다 약으로 녹여? 자연식 아니고는 안 됩니다. 또 이게 한 번 생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생로병사를 겪는다 그랬잖아. 매일 피가 생기고 매일 죽어. 그러니까 혈전은 매일 생기는 거야. 자연식 아니고는 안 됩니다. 매일 이 싱싱한 이 자연식을 아니고는 이런 뇌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가 없어. 미안한 얘기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이야.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 심각성을 깨닫고 변화를 가져야 돼.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어요. 약도 대신할 수 없고 지금 입에 좋은 음식들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거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생각 바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음식을 바꿔서 맑은 피를 만드는 거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자연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매일 이 음식 먹이를 먹고 뱉어내는 거, 그게 혈전이야. 세포들이. 인조식, 가공식품, 패스트,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 이런 거 들은 거,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을 먹으면 먹을수록 세포들이 이걸 먹고 녹이면서 혈전을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잖아. 쓸데없는 거니까. 그러나 자연식은 이런 혈전을 최소화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피가 덜 걸쭉해진다는 거야. 본인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 병원 가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일시적으로 잠깐 중풍, 예를 들어서. 근데 병원 갔는데 이상 없다 이게. 왜? 잠깐 왔다 갔으니까. 근데 병원 점검 결과 이상 없다는 거야. 또 약 먹으면 되겠지. 2년 내에 또 소식 옵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나는 아닐 것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의사가 괜찮다고 그랬는데. 근데 3개월 만에 푹 맞아가지고 완전 마비된 사람 많아요. 그 중풍 환자들 입원한 그 입원실에 가봐. 의사가 이상 없다는데 3일 만에 완전히 마비됐어. 두 번째는 180도 바뀌지 않고는 2차가 발생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건 후유증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마비가 되거나 후유증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뇌 관련된 질환이에요. 전조 증상 발생은 하루아침에 온 거 아닙니다. 최소 10년에서 20년 전부터 발생한 결과야.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찌끔찌끔 쌓인 거야. 모세혈관에 메뚜기 눈곱만큼 자꾸만 쌓이기 시작한 혈전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학 쪽으로 그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 균형 잡힌 식단을 해라. 그 다음에 담배 끊어라. 뭐래도 해야지.
가장 무서운 게 나는 아닐 것이다. 이러다 괜찮겠지. 저 사람도 그냥 살고 있으니까. 왜 그놈을 얘기해? 균형 잡힌 식단,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자연식 중에 생식이 최고예요. 그 오행생식이 있어 다행이고, 또 소금,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운동을 해야 돼요. 여기에 병행해서 헌혈을 하든지, 그 다음에 부항사회를 하든지, 헌혈도 65세 이전까지만 하지 65세 이후는 헌혈도 안 받아줘요. 64세까지밖에 안 받아줘. 아무리 건강해도. 그리고 스트레스 좀 줄여. 제가 열받으니까 혈압이 40, 한 4, 50이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지. 스트레스 줄여야지. 마비돼가지고 삐리삐리하게 이렇게 평생을 살을래? 스트레스 줄일래? 얼터너티브. 그건 알아서 하는 거야. 양자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거. 신장과 간 기능이 약해져서 이 단백질 재활용, 이 전환하는 그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이 망가져요. 영양실조가 생겨. 이거 역시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또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라. 신장과 간이 망가진다. 그리고 이 먹는 것을 바꿔라. 입에 좋은 곳에서 몸에 좋은 걸로. 그리고 운동 습관을 바꿔라. 움직이는 것도 바꿔야 됩니다. 실내에서 실외로. 그 무슨 헬스 클럽에 가서 냅다 뛰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야외로 나가세요. 실내에서 실외로. 신발 신고 다니던 운동을 신발 벗고 맨발로 다니라. 상체 운동을 하체 운동으로 바꿔라. 바꾸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웃긴 얘기였죠. 돈이 없으면 꾀라도 있어라. 지혜라도 있어라 이 말이에요. 꾀가 있어야 된다. 왜? 이러한 뇌에 관련된 질환은 정신만 문제가 생기느냐 육체만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살면서 이 뇌에 관련된 질환은 정신과 육체가 모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모든 병은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뇌에 관련된 질환은 후유증이 아주 심하게 남습니다. 흔적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후유증이 오래 가느냐 짧게 가느냐. 심뇌혈관 질환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 흔적이 아주 오래 갑니다. 평생 갑니다. 그러면 조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음식이야. 입에 좋은 것보다는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는 인조식이 아니라 자연식이에요. 자연식 중에 생식이 최고야. 생식 중에는 오행생식이 최고고. 거기 중풍 맞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중풍 맞을 만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갖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 진작에 안 나타났냐 이 말이야. 내가 무슨 신이요? 본인들이 유튜브를 미리 봤었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후회해 또 하나. 그래서 오늘 여기 나는 아닐 것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특히 뇌혈관 질환 그냥 지나치면 반드시 정신적, 육체적으로 후유증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좀 더 예방을 빨리 하고 많이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아쉬움 때문에 오늘 뇌혈관 질환 그냥 지나치면 반드시 정신적, 육체적으로 후유증이 평생 간다. 주변에
이런 증상들, 뇌졸중에 관련된 증상, 뇌경색, 뇌출혈, 뇌동맥류에 관련된 이런 전조 증상들 인터넷 다 있어요.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걸리면 2년 내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 명심하시고 아픔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파하시고. 아시겠어요?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도 복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 뇌자 붙은 질환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꾀를 발휘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면 반드시 후회된다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후회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꾀를 가지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